네, 태풍이 오고 있죠? 빵빵빵빵빵. 이분이 오셔서 스크린에 태풍이 떴습니다. 바로 천둥의 신 토르. 저희 오늘 무비건조에서 토르 러브 앤 썬더. 네. 왜 이래? 이거를 들면 힘이 생긴다는데 이거를 드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네. 야, 이거 러브 뭐야? 앤 썬더. 네. 저희 그 천둥의 신이 드디어 왔습니다. 페이지 4에 벌써 6번째 영화이고 토르로는 단독 4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블 유니버스에서 최초로 4번째 솔로 무비를 가진 정말 그 엄청난 그 캐릭터죠. 네. 짠. 네, 저의 개인 소장품입니다. 예. 멸리르고요. 사실 이게 그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게 좀 공양 좀 이게 원래 뭐에 쓰는 거예요? 병따개입니다. 병따개야. 용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항상 들고 다니다가 회식할 때 병을 빵빵빵 따주는 거야.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자석이 붙습니다 이렇게. 오, 잠깐만. 오 진짜 붙어. 지금 몰리를 판매하러 나오신 분들 왜냐면 무더운 여름 맥주를 많이 드실 텐데 저는 캔 맥주보다 병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따개가 늘 필요한 사람이어서 라이센스 정식 제품은 아니지만 여기 뒤에 써 있죠. 보틀 오프너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블에서 고소할 것 같아. 이게 정식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산 거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 회식할 때 쓰고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편에서 묠리르가 부서지면서 묠리르의 행방을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그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MCU 페이지 4에 굉장히 반가운 작품으로 좀 돌아온 기대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블이 다 세대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만큼은 처음부터 그 마블의 역사를 같이 한 2011년에 처음 천둥의 신이 나왔으니 거의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 넘었잖아요. 우리와 함께 정이 든 그 토르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저희 살짝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네. 진짜? 끝까지 얘기해야 되지 않아? 끝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엠바고 이후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러니까 결론은 얘기하지 맙시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영화를 리뷰할 때나 마찬가지니까요. 결론이 궁금하지도 않아. 누가 토르의 결론을 궁금해해. 토르의 뭐 이야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사실. 토르는 뭐 워낙 요즘에 또 이렇게 본연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살도 막 쪄서 망가진 모습들. 오히려 이 아픔을 그 근육이 없어지는 걸로 승화시키면서 큰 웃음을 줬던. 저는 이제 토르도 토르인데 이번 작품이 타이카 와이티티의 2번째 토르예요. 타이카 와이티티를 워낙 좋아하는, 초기작부터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기대가 있었죠.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인터뷰 같은 페이크 다큐를 만들고 조조 래빗 같은 작품도 만들어서 뭐 재미있는 톤으로 보자면은 이 감독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토르에도 그런 유머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이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니까 뭐 지난 그 역사와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 이 토르가 이제 4번 만들어졌고 첫 번째가 바로 그 토르 천둥의 신이라는 작품인데 아무래도 이 토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왕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의 바로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연출을 맡게 됐었잖아요. 케네스 브래너 하면 역시 그 셰익스피어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뭐 헨리 5세 같은 작품들을 만들었던 분이기도 해서 적임자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런 테일러 감독이 이제 토르 다크월드를 만들게 되죠. 근데 그 토르 다크월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 앨런 테일러 감독이 어떤 작품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냐면 폴 레옹이 그 자신의 왕위를 되찾으려고 하는 황제의 새 옷이라고 하는 그 작품도 좀 코미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왕도 잘 그리고 코미디도 잘할 것 같아서 이제 다크월드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 하지만 뭐 그 흥행은 굉장히 잘 됐지만 뭐 썩 그 모든 것을 좀 만족시키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 3편부터 이번 작품까지 이제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맡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왕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어떤 재능을 엿보고 그 라그나로크를 연출을 맡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라그나로크를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4편의 얘기를 하자면, 타이카 와이티티를 좀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약간 라그나로크의 좀 답습이 아니었나
라는 식으로 조금 저는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이번 4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타이커 와이티티한테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어요. 재미가 있어, 재미가. 물론 재미가 있긴 소소한 한데 재미가 있는데 그게 토르랑 만났을 때 기대가 있죠. 이 사람의 사실 최고작이라고 하면 조조 래빗을 뽑을 수 있지 그쵸?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이 양반이 배우를 겸업을 하는 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배우로서 출연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뭐 프리가이라든지 네. 이런 영화에서는 정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악역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 문제는 영화가 잔재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소소한 재미. 토르 라그나로크를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쉴 틈이 없어요. 영화가 정말로. 맞아요. 끝없이 모험이 이어지고 끝없이 소소한 액션 씬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절묘하게 잘 묶어가지고 딱 보고 나면 내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는 거 본 것 같다라는 기분이 끊임없이 그냥 좀 확실히 웃기다. 든단 말이죠. 근데 네. 라그나로크를 보고 나서는 저는 연출자가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토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1편 케네스 브래너가 만든 토르는 약간 얼빠진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는 바보 캐릭터는 아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맞아요. 약간 엔드게임과 이 모든 것을 지나가면서 토르란 캐릭터를 바보화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덩치가 크고 근육질의 동네 바보형. 동네 바보형이야 그냥. 왜냐면 그 막 뚱뚱해져가지고 한탄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아니 진짜 이걸로 맥주 따서 먹을 것 같은 형이 돼버렸지. 아니 뭔 신이야. 신이 왜 그래.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개그 캐릭터화 시키다 보니까 토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무게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쨌든 신이고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사실은 3인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더 이상 이제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토르에 어느 정도 무게감을 딱 싣고 갈 필요도 있는데 이번 4편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그냥 라그나로크의 약간 좀 덜 재미있는 버전이네? 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화가 잔재주로 가득한데 그 잔재주들로 쭉 이어가는 힘이 우리는 이미 라그나로크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약간 이 캐릭터의 그 어떤 무게감을 조금 더 되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깔깔대면서 웃을 수 있는 영화이긴 한데 제가 약간 토르 프랜차이즈에서 바랬던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토르는 그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캐릭터들 중에 가장 상실의 아픔을 많이 겪은 캐릭터잖아요. 뭐 부모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하는 연인까지. 그런데 그 너무 큰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보든 자기를 좀 약간 망가뜨리고 우스꽝스럽게 하는 걸로 약간 그 시기를 버텨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동네 형처럼 좀 응원해주고 싶어지는 마음들 잠깐 나왔을 때 반가운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저는 본격적으로 좀 뭔가를 펼치면서 그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B급스러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 접목이 됐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말로는 이때 이제 그 영화 만들 때 아무것도 이제 알려지지 않았을 때 12세 어린이들이 만든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작진들,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그 토르를 연기한 크리스 햄스워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약간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간 듯 어떻게 보면 이 액션 어드벤처로서의 재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12세가 만든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 진짜 12세가 만든 것 같아. 이거를 혹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그 각각 씬들을 12세들한테 니네가 골라. 이렇게 해서 영화를 이렇게 마친 것 같지. 그래서 제일 좋은 장면들로 결합을 한 그래서 어떤 우리 보는 사람은 느낌이냐면 52세인데. 네, 무슨 52세야. 나 내라고 할 뻔. 52세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스파이더맨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영화가 아니라 좀 코미콘 행사장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 그 자체로 재미는 있어요. 코미콘 행사장에 왔을 때 팬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놀이공원에 간 것 같은 그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공원에서 상영되는 굉장히 플롯이 단순한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영화를 그 우리가 지금 40, 50대잖아. 40, 50대 사람들 40대지 무슨 50대를 왜 50대가 왜 네, 들어가요 저희가 이게. 40대잖아요. 네, 40대가 직접 뭔가 이렇게 결심하고 가서 영화를 본다라는 느낌보다 내 조카를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는 느낌이랄까? 옆에 내 조카랑 같이 앉아 있으면
보고 나온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졌다라는 게 저는 이번 토르의 약간의 재미, 능선을 넘어선 어떤 놀이동산도 네. 무슨 뭐 되게 우리 놀이동산 굉장히 스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막 뭐 캘리포니아 식스플래그 이런 유명한 데 가면 정말로 정말 수백 미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정말로 짧고 굵고 약간 간담이 강렬한 서늘해지는 그런 놀이 네. 그 어트랙션들이 많은 놀이동산이 있는데 이 놀이동산은 되게 크고 되게 탈 것은 많아. 근데 그 탈 것들이 절대로 360도로까지는 회전을 하지 않아요. 약간 굉장히 스릴이 조금 있는 약간 12세용 롤러코스터만 잔뜩 모아놓은 약간 놀이동산에 들어간 느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작품에서 약간 로맨스 지점도 약간 기대했던 측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훈 기자가 스키드로 티를 입고 왔는데 사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그 작품 속에서 LA 메탈, 그리고 LA 또, 메탈이 계속 나옵니다. 예, 엑셀 로즈의 그 음악이 나올 때는 또 Welcome 신나기도 to 하고. the jungle 이 노래가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고편이 이제 극장에서 이제 대형 화면으로 이 사람들이 미리 접하게 됐을 때, 이번에도 굉장히 신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그 음악 역시도 좀 작품 안에서 반복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도 기대했던 측면이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한 이 제인 포스터와 했던 로맨스 같은 거였죠. 그래서 아까 도움이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 토르가 이 3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어떤 그래도 좀 무게감을 가지려면 이런 로맨스가 좀 잘 좀 묘사가 돼야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게 크리스 햄스워스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 멜로가? 햄스워스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크리스 햄스워스는 그런 영화가 너무 안 돼요. 멜로 영화가 없기도 없고. 감정이 좀 표현이 풍부하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제 그 헤어질 결심에 탕웨이 씨랑 나온 그 예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마이클만 감독의 블랙호드. 사실 그 작품도 보고 있으면 탕웨이랑 크리스 햄스워스가 전혀 케미가 없어요. 전혀 케미가 없어요. 이게 왜 케미가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람이 몸도 외모도 약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연애가 재미있게 되고 그리고 연애를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데 신이잖아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뚱뚱해진 몇 순간을 빼면 너무 완벽해. 아니 그 지나치게 너무 완벽해. 지나치게 완벽해서 그냥 이를테면 약간 이거는 나는 크리스 햄스워스가 약간 새로운 시대의 남자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우리 막 80년대까지만 해도 헐리우드에서 많이 쓰던 그런 약간 머리 텅 빈 블론드 있잖아요. 네. 금발 약간 금발이 이미지라는 게 너무의 있었어요. 버스버스즈.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크리스 햄스워스는 100% 그냥 대상화된 몸뚱아리인 거야. 근육과 뼈덩어리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배우의 딱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홀로 있는 것으로 굉장히 완벽한데 저 옆에 남자를 붙이든 여자를 붙이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케미스트리가 좀 그래서 네. 햄스워스라는 배우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번 작품에 사실 크리스 햄스워스의 그 전라 장면이 나오고 그걸 굉장히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을 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내가 좋아했던 그때 이유는 스마트폰을 찍는 것 같던데? 아니야, 뭐 정신 차려. 몰래 꺼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김도훈 기자랑 비슷한 의미인데 너무 완벽해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스크린에 있는 피사체로서 몸을 정말 꾸준히 단련을 하고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 오차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제 클리어하다, 100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그 근육들에서 활용돼서 감정으로 넘어갈 때 그 부분이 접합이 잘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나탈리 포트만이 나올 때 그 우리의 블랙스완 나탈리 포트만이 워낙 그 다크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감정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 전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근데 그게 감정이 안 끌어내지더라고. 계속 시종일관 굉장히 슬퍼지는데 그 멜로에 어디에 내가 슬픔의 방점을 둬야 될지 잘 이제 융화가 잘 안 되는 감정 믹스가 안 일어나는. 네. 그러니까 사실 나탈리 포트만도 클로저 같은 작품이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런 멜로가 잘 안 되는 배우 중에 아 왜? 잘 되는데. 그렇긴 해. 멜로가 파국이던지. 그치. 이 평범한 멜로 안 하죠. 말씀하신 블랙스완이나 이런 작품들처럼 언제나 홀로서기에 되게 강한 배우지 이 두 사람 역시나 이제 따로따로 멜로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 작품에서 접합시키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미션 임파서블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누군가가 이 토르 러브 앤 썬더를 좀 봐도 되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말이 잘 안 꼬이는데 말해 잘.
그래도 그냥 가서 재밌게 보세요. 아니 근데 라고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이게 좀 약간 그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공원에 가서 보는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접목된 게 지금 이 러브의 방점이 찍힌 그 드라마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 타이카 와이티티가 분명히 한국 드라마 많이 봤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보면서 진짜 굉장히 단순한 한국 그 드라마의 플롯이 이 시리즈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보시나? 약간 그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다 봐 사실은. 우리가 되게 많이 익히 보아온 플롯에 러브 서사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펜트하우스를 좀 보시나? 풍성해지기는 조금 힘든 건 거지. 근데 지금 장면 연출은 좀 펜트하우스적인 그런 펜트하우스가 실제로 해외에서 인기가 엄청났죠. 아니 그 펜트하우스적인 그런 장면들 많았었잖아. 리드가 신이 등장하면서. 한등화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장면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러셀 크로우가 제우스로 등장한 장면이었는데요. 특히나 그래도 그 장면에서 좀 되게 낄낄대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제우스가 이제 신으로 나오고 왜 그 당시에 신들의 약간 이미지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 이런 걸 이렇게 잡고 사뿐사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그게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그 글래디에이터였던 그런 중후한 매력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원맨쇼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보면서 저 대사들이 실제로 쓰여있는 대사들일까 아니면 거의 약간 애드립에 가까운 대사들도 있어서 와 정말 러셀 크로우가 개런티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과성을 다하는구나. 그렇지 많이 받았을 많이 거야. 받았겠죠. 엄청 많이 받았을 거야. 왜냐면 러셀 크로우가 저기 슈퍼맨? 맨 오브 스틸에 잠깐 등장하는데 슈퍼맨의 거기서도 아버지로.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굉장히 이런 중견 배우들이 슈퍼히어로 영화에 아주 짧은 시간 등장하고 돈을 많이 챙기기로 유명한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슈퍼맨 1편 말론 브란도? 1977년이었죠. 네. 네. 슈퍼맨 1편에서 말론 브란도가 슈퍼맨의 아빠로 잠깐 등장하는데 그 당시 할리우드 모든 그 개런티 기록을 깼었어요. 상회하는. 네. 네. 러셀 크로우는 뭐 그때 한국에 한번 내한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했죠. 연출을 자기 연출작으로 왔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마어마한 스태프들이 같이 와야지 이게 그 성사가 되는 한 번 움직이는 것마다 돈이 와장창창 깨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름값이 명성에 엄청나죠. 근데 저는 좀 약간 러셀 크로우는 살짝 힘을 빼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탈리 포트만은 역시나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해서 그분이 몸과 그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을 바쳐서 연기를 하는 그 느낌이 이번에도 있었고 크리스 햄스워스는 크리스 햄스워스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약간 톤 앤 매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톤 앤 매너들이 서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서 정말 그 마블 영화는 빌런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번 고르 역할을 한 크리스찬 베일. 네. DC의 영웅 크리스찬 베일이 등장을 하는데 크리스찬 베일은 정말 너무 과잉일 정도로 정말 크리스찬 베일 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열심히 크리스찬 베일을 한 덕분에 톤이 잘 안 맞는 균형이 느낌? 하나도 안 균형이 맞아. 안 맞아. 크리스찬 베일은 너무 크리스찬 열심히 베일이 했어. 등장할 때마다 크리스찬 베일은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메소드 연기로 우주적 악당을 연기를 하고 있어요. 신을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그런데 혼자 있을 땐 굉장히 멋있어. 혼자 있을 때 역시 크리스찬 베일 이러면서 보는데 다른 배우가 딱 끼는 순간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전혀 다른 영화를 컷을 해서 이렇게 억지로 붙여놓은 걸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약간 크리스 햄스워스 나와서 애들이랑 나올 때는 약간 이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가 러브 앤 썬더로 가서 이게 한국 막장 드라마를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신이 나올 때는 약간 그런 섹스피어의 어떤 이런 것들도 막 연상이 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래? 진짜 유치한 농담. 근데 정말 그 크리스천 베일은 그 토르 전작들 안 보고 온 것 같아요. 안 봤어. 안 본 것 같아. 그런 거 에바로서 안 봐. 그냥 이번 작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만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이제 출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모든 걸 그냥 다 쏟아버려도 돼. 왜냐면 크리스찬 베일이 보기에는 그냥 자기는 DC의 영웅인데 그럼. 마블에 나온 거야. 근데 마블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냥 한 해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죽는 역할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러고 간 거예요. 차 현장에. 누가 컨트롤을 해? 크리스찬 베일이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영화 찍다가 미래전쟁 그 영화 찍다가 그 카메라 감독한테 소리 지르는 동영상 본 적 있죠. 그게 녹음본이 유출됐는데 크리스찬 베일이 그 미래전쟁에서 막 터미네이터 거기서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카메라맨이 아니 이걸 안 켰나 봐. 뭔가 실수가 있었나 봐. 그래서 카메라맨한테 막 온갖 쌍욕을 하는 녹음본이 한번 유출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메소드 배우고 메소드 배우들이 메소드 배우. 무섭잖아요. 왜냐면 그가 연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까탈스러운 존재들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을 YTT가 불러놓고 컨트롤을 못했던 것 같아. 컨트롤이 전혀 안 된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의 연기는 독보적이지만 그가 가는 방향성이 사실 지금 이 토르 러브 앤 썬더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나는 어떤 톤으로 이제 그 관객으로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가 나오는 순간 자꾸 그 흐름이 어떤 의미에서는 깨지는 거야. 이게 다 따라가고 있어. 크리스 햄스워스는 그냥 나는 토르 할 거야. 그러고 이제 막 나탈리 포트만은 나는 진지한 뭐 우먼 파워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크리스찬 베일은 뭐 이러면서 온갖 메소드 연기를 하는 와중에 러셀 크로는 잠시 등장하면서 내가 이걸로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 약간 이런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고 빠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토르 라그나로크를 보고 나서 토르 시리즈는 이렇다라고 기대할 만한 것들일 수 있어요. 온갖 재미있는 짬뽕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되게 불균질하게 그냥 다 이어붙여가지고 굉장히 그냥 재미있는 오락 영화를 만드는 거. 그게 아마 토르의 가장 큰 이를테면 그들이 원했던 방식일 것 같은데 그게 라그나로크에서 이미 어떤 YTT 연출력의 절정을 보여줬고 어떤 맞아요. 마블 영화의 어떤 네. 재미라는 것에 어떤 절정 같은 거를 이미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비슷한 거를 너무나 굉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되게 별로 정리를 하지 않고 뚝딱뚝딱 만들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약간 인스턴트 식품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번 영화 특히. 그 추천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부터 크리스찬 베일이 굉장히 무게를 잡고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역시 그 크리스찬 베일은 나오는 작품들마다 경이로운 연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모세로 나온 영화 있잖아요. 제목 혹시 한번 띄워주세요. 엑소더스. 맞아요. 그 작품이 떠오르기도 하고 저는 그 작품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 모습이 떠올라서 끝난 다음에 엑소더스를 한 번 더 봤어요. 역시 크리스찬 베일은 연기를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엑소더스 영화 진짜 길잖아, 근데. 길죠. 네. 근데 저는 사실 토르 시리즈가 1편부터 아주 흥미롭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지는 않았었어요. 다른 마블의 그런 시리즈보다. 근데 엣지를 더해준 게 사실은 로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로키의 등장 이전과 이후 그리고 로키가 만들어준 이 시리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서사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고 특히나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명석함? 이 시리즈에서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름 모르겠어. 톰 히들스턴. 네. 아무것도 기억 못해. 나이 들어가지고 40, 50대가 유튜브 하면 안 돼. 이거는 네. 진짜. 아니 그냥 나이가 들면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뭐야. 톰 히들스턴도 기억을 못해서 지금 물어보고. 너 뭐 물어봤냐? 너. 엑소더스. 엑소더스도 기억 안 나. 아니 저는 진짜 그 자기 로키 이름도 기억 못할 거야 나중에. 지금 웃음 터지면 안 돼. 톰 히들스턴이 보여주는 이 시리즈에서의 어떤 그런 로열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로키가 없잖아요. 그것도 좀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과연 이게 엣지가 생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번 거 보면서 로키의 중요성은 정말 너무 중요해. 무시할 수가 없고 상당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야비하고 앞뒤를 내다볼 수 없는 선과 악의 경계에 있는 인물들이 마블에는 있어요. 간혹 그런 재밌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토르에는 로키를 빼면 그런 캐릭터가 없어. 없어. 다 너무 유하거나 진지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캐릭터로서 로키가 토르 시리즈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로키가 이제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키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완벽한 악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그 개인의 어떤 그 가족 안에서 서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흑화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아니구나. 네, 그 흑화되는 그 지점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시리즈를 좀 흥미롭게 바라봤던 거였는데 로키가 빠지고 나니까
크리스 햄스워스는 그냥 밍숭밍숭한 서남이야 사실은. 그렇죠. 로키가 있어야지 완성되는 어떤 성과 악의 세계에서 로키의 부재가 너무 절실하게 이번에는 좀 다가왔던 것 근데 같아요. 로키가 나오긴 나오죠.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로키가 나오긴 나오죠. 아, 네. 저는 사실 그 라그나로크를 보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요소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가 뭔가 좀 구전되어서 전해져 오는 그 신화의 세계다 보니까 사실은 맷 데이먼이 사실 그 영화 보면서 맷 데이먼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이제 검은 이제 로키처럼 이제 네, 검은 머리를 맞아요. 나오고 또 실제로 크리스 햄스워스의 동생이 그 토르를 연기하면서 마치 그 조그만 무대에서 이 구전 동화를 얘기하듯이 하는 그 장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소박하면서도 되게 좋은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그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 점들만 봐도 사실은 음악의 사용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서두에 답습이라고 말하는 지점들하고 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라그나로크를 안 보신 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솔직히. 그럴 그런 수 생각이 있어.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이제 미국은 비평가들 평가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한국은 유독 시사 딱 끝나자마자 단평만 올릴 수 있게 했거든요, 영화사에서. 근데 단평들이 굉장히 나빴어.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근에 헤어질 결심이나 탑건, 매버릭 등 뭔가 약간 좀 새로운 약간 이야기, 새로운 형식을 던져주는 영화들을 시사회로 몇 번 보고 오 이러고 있었는데 마블이 똑같은 거를 약간 다운그레이드해서 약간 보여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 영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재미는 있는데 우리가 마블에서 바랬던 재미는 요 정도는 아닌데? 라는 실망감이 딱 드는 거죠.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7월에 이제 그 영화들을 보면서 그 우리가 기립박수 칠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나오기 바빴는데 그 기립박수를 칠 정도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는 작품들을 연달아 본 거지. 그래서 마블 영화는 그냥 꼼짝없이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잖아요. 이게 영화가 좋건 안 좋건 나에게 만족을 줬든 안 줬든 어쨌든 그 마지막을 확인해야 저는 안 되니까. 보고 나옵니다. 아예 같이 봤잖아. 너. 그거는 같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저는 혼자 보면 안 봐요. 왜냐면 쿠키가 나중에 다 인터넷에 올라와. 네, 그래서 쿠키를 보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값지냐 아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토르는 좀 이번에는 좀 그 시간이 길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영화를 만든 스태프들이 스텝이 너무 많아 마블 영화는. 너무 많이 특수효과 담당자들이 너무 올라가는 많아가지고. 거를 보면서 이 많은 그 스태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라면 조금은 더 만족을 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마블의 어떤 딜레마를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지 4로 오고 나서는 사실상 관객들이 이전 페이지 3 이전의 영화들만큼 흡족한 엔터테인먼트를 얻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재미없었잖아요. 맞아요. 이터널스, 샹치도 그냥 뭐 또이또이 한 거고 사실은 새로운 캐릭터니까 약간 흥미롭게 본 거고 아시안 캐릭터라는 데 있어서 약간 의미가 들어간 거지 그렇게 재밌었던 건 아니고 블랙 위도우도 우리가 블랙 위도우라는 오랫동안 사랑했던 캐릭터에 정말 헌정할 만큼 좋은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화들이 문제가 뭐냐면 의미고 뭐고 떠나서 재미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재미가 네. 없어졌는데 그게 네. 저는 마블이 자신들의 유니버스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 지금 약간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는 토르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갔으니 이제는 남아있는 진짜 슈퍼 히어로 중에 슈퍼 히어로는 토르밖에 없는데 이미 3편의 흥행 성적을 냈고 그렇다면 토르에서는 이들이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토르는 많이 변화를 시키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전의 열성적인 마블 팬들의 추억을 그래도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마블 영화다운 재미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작품이 하나 정도 남아 있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터널스나 블랙 위도우 이런 것들은 실험작이라고 생각해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길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자라고 하다가 재미가 없어지는 상황에 왔다면 이제 여기서는 마블이 그래도 마블의 딱 첫 번째 페이지 1부터 했던 히어로가 살아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마블이 줄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재미를 주겠어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대의가 하지만 있는 건 거지. 너무 강박이 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재미로만 가득 찬 영화가 나와버린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토르는 원조 히어로잖아요. 마블에 있어서는 진짜 원조집 약간 이런 느낌인데 타이가 와이티티한테 저는 오히려 그 부담이 좀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지금 말한 잔재미를 타이가 와이티티 식으로 더 많이 가져갔으면 훨씬 더 이상한 괴작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잔재미와 이 마블이 가지고 있는 원조성을 같이 이렇게 덧붙이다 보니까 배우들은 각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감독은 감독대로 톤을 못 잡고 있고 이 총체적인 난국이 펼쳐진 게 아닌가 싶어요. 촬영하는 사람들끼리는 즐거웠을 것 같아요.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 촬영 현장이 너무 즐거우면 영화가 재미가 없다. 아니 근데 이번 영화가 진짜 천지네요. 천진난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마블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자 헤어질 결심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지난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사실은 굉장히 이후에 뭐 인피니티 워나 엔드 게임으로 나아가는 어떤 중요한 어떤 깃발을 꽂아준 작품이 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페이지 4에 대한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이게 다시 돌아오는 이 토르가 뭔가 그 이전 페이지의 그 시빌워처럼 약간 좀 깃발을 꽂아주는 시점이 된 건 아닌가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좀 상당히 좀 큰 거죠. 아니 진짜 페이지 1에서 어셈블을 하잖아. 그랬을 때 그 쾌감이 진짜 엄청났는데 마블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실험부터 주제적인 실험, 캐릭터적인 실험, 다양성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서 완벽하게 쾌감을 끌어냈단 말이야. 그 엔터테인먼트로서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블의 각계 작품들이 이 정도로 만족을 못 준다면 마지막에 페이지 4의 어셈블을 할 때 이들이 모인다고 해서 과연 쾌감이 일어날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림도 그려지질 않아요. 이터널스들과 샹치와 토르와 그림이 안 그려져. 그들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같아. 이게 마블이 모르겠어요. 마블의 미래가 뭘까? 저는 마블의 미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스가 갖고 있는 엑스맨 판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엑스맨 새로 만드는 거예요. 마블 최고의 작품은 원래 엑스맨이에요. 마블 최고의 스타는 언제나 엑스맨과 스파이더맨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마블이 영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 페이지 1을 시작할 때 엑스맨도 스파이더맨도 판권이 다른 데 있으니까 뭐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아이언맨과 토르 같은 캐릭터들은 그렇게 인기 있는 주요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뭐 스파이더맨과 엑스맨을 비교하자면 더욱더 약간 마이너한 히어로들이었는데 그들을 가져가서 성공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없어졌으니까 역설적으로 엑스맨이 스파이더맨은 이제 너무 소중하고 엑스맨이 진짜 소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블은 엑스맨을 끌어와서 다시 마블식으로 만들어내야 약간 다음 페이지 5, 6에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어쨌든 페이지 4가 벌써 너무 많은 시간, 많은 작품들을 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총평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한 방법도 하나일 것 같고 다양한 머리를 또 마블에서 굴리고 있겠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르 그래서 봐요 말아요. 라그나로크를 안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그나로크를 보신 분들은 그 맨인 블랙에 나오는 뉴럴라이저로 기억을 지우시고 가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보실 분은 보실 영화들이어서 굳이 내가 뭐 보라 마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요거를 안 받고 탑건 매버릭도 안 받고 헤어질 결심도 안 받는데 셋 중에 뭘 볼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영화가 제일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지금 벌써 토르가 들어오면서 헤어질 결심과 그리고 그 탑건이 자리를 내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긴 있으니까 빨리빨리 세 편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무리할까요? 저희도? 구독. 내가 이렇게 치면 구독 이렇게. 구독을 너가 했잖아 지금. 그렇구나. 야, 구독 안 하면 이걸로 맞아야지. 치면 구독해. 구독. 이거 은근히 아파. 아프구나. 살살 할게요. 구독 안 하면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야, 너무 아파.